안녕하세요. 곰튼튼 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세케마 관련 영상입니다. 세케마 파밍 아이템. 세케마는 1차 보스를 클리어하고 2차, 3차, 4차까지 마무리하면 4차 보스에게서 떨어지는 향유물, 화병유물, 와, 뛰어먹었다. 그리고 은닉함에서 나오는 장대한 파장 주얼, 오래된 주얼, 일반 주얼 등이 파밍 대상입니다. 아까 4차 보스에게서 드랍된 화병을 넣고 들어가서 4차 보스를 클리어하면 이렇게 오래된 다이아가 하나 드랍되고 미개봉가는 5딥, 개봉된 2스탯은 75딥 정도입니다. 향유물 마지막 불길을 넣고 들어가면 4차 보스가 템포랄리스를 드랍하고 시세는 530딥. 파장 은닉함을 까면 장대한 파장 주얼이 나오는데 파장당 최대 생명력, 정신력, 모저를 올려주고 시세는 30액짤, 1딥, 8딥 정도 합니다. 오래된 은닉함은 오래된 주얼이 나오는데 반경에 따라 주얼 옵션을 더 챙길 수 있습니다. 오래된 사파이어, 오래된 에메랄드, 오래된 루비입니다. 반경은 작게, 중간, 대형. 적용을 해보면 작은 반경은 주요 패시브엔 변화가 없지만 소형 패시브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치명타 명중 확률에 사파이어 옵션이 함께 적용되어 점화와 소환수가 붙어 있습니다. 중간을 넣어보면 아까 범위보다 늘어난 걸 보실 수 있고 주요 패시브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민첩과 치명타 명중 확률 그리고 주얼의 옵인 치명타 피해 보너스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소형 패시브엔 플라스크와 공격 피해 두 개가 추가되었고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플라스크 공격 피해. 대형은 여기까지 늘어났죠. 하지만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요의 밀어내기, 근접 명중시 경로가 추가되었고 소형에는 원소 피해가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실 은닉함은 일반 주얼이 나옵니다. 짐 바라야 앤 유물 세팅. 세케마는 거점에서 노말 2장, 세케마, 잔혹 2장에서 세케마로 가시거나 우측에 세케마 실현 이동을 클릭합니다. 들어오면 유물 재단에 짐바라야를 넣을 수 있고 보통 지역 레벨 80, 실현수 4로 도는데 아이템 레벨 80 이상이 드랍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라야를 넣으면 유물을 넣을 수 있는 칸이 나오고 유물은 캐릭터에 맞춰 챙기시면 되는데요. 이속을 조금 챙겨서 빠르게 클리어하실 분은 유물 수량과 이속을 적절히 세팅하고 이속이 필요 없는 분은 유물 추가로 세팅을 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곳에 넣은 유물 수량 합이 100%가 되면 보스가 드랍하는 유물이 2개가 확정적으로 드랍됩니다. 100%가 아닌 154를 맞추고 상인에게 인챈트된 단지를 구입하시면 비고유 유물의 효과 30% 증가로 인해 합이 200.2%가 되어 유물이 3개가 확정 드랍됩니다. 그리고 상인 선택지 추가 보유 유물은 1개 정도는 챙기시는 게 도움이 되고 상인 선택지는 3칸짜리 유물에만 옵션이 붙습니다. 3칸, 3칸. 또한 클리어가 힘들거나 명예가 낮으실 때에는 명예 저항이나 최대 명예를 챙겨주세요. 명예 저항은 최대 75까지 유효합니다. 확인을 누르고 시작. 포인트는 신성한 물을 많이 모으시고 상인을 만나 은혜를 가득 챙기시면 됩니다. 팁! 1. 2막에서는 신성한 물 위주로 이동하시고 3. 4막에서는 상인을 만나 스펙업을 하고 열쇠를 챙기시면 좋습니다. 1. 2막에서는 구매 효율이 낮기 때문에 신성한 물 분수를 많이 챙기고 몬스터 처치 후 바닥에 물을 줍줍해 갑니다.
그리고 열쇠는 금열쇠를 챙겨가셔야 파장 은닉함, 오래된 은닉함을 여실 수 있습니다. 시련의 종류와 4차 팁입니다. 시련의 종류는 총 5개로 타이머 만료 때까지 몬스터를 처치하는 모리시계 시련, 희귀 몬스터를 잡으면 시간이 더 빨리 감소합니다. 지역 내 희귀 몬스터를 모두 물리치는 성배 시련, 의식 시전자를 쓰러뜨려 포탈을 파괴하는 의식 시련, 수정을 모두 찾아서 비활성화하는 탈출 시련, 제한 시간이 끝나면 활성화된 수정만큼 피해를 얻습니다. 출구를 향해 장애물을 피하며 문을 열어야 하는 건틀릿 시련, 힘의 시험, 의지의 시험, 지혜의 시험, 시간의 시험, 모두 시련의 종류는 동일하나 자막의 건틀릿 시련에서 타임루프를 사용하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손잡이를 당기고 타임루프를 밟고 열린 문을 지나 다시 손잡이를 당기면 그냥 여기 계시다 보면 타임루프가 시간이 되면 다시 밖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런 다음 한시 쪽에 손잡이를 내리고 계속 이동하는 게 기본 패턴이고요. 이번에는 전멸, 손잡이를 당기고 타임루프를 밟고 왼쪽 손잡이를 당기고 기다리다가 이동되면 한시로 가서 구형 번개를 사용 후 번개 차원 이동을 사용하면 방을 스킵하고 바로 출구 쪽으로 이동됩니다. 이번에는 보스. 보스는 즉사기가 있습니다. 타임이 멈추면 구슬이 생기는데 그걸 다 드셔야 합니다. The sands of time wait for no one. 지금 시간 안에 동그라미 한 걸 다 드셔야 하고 You surprise me. 만약 못 드시면 그대로 사망입니다. 은혜. 먼저 들어가기 전에 맵에 표시되는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맵을 보시면 동그라미 테두리에 보라색 테두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보라색 테두리가 있는 것은 고난이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적힌 내용을 보면 맨 윗줄에는 뭐뭐 시련으로 시련 종류가 나옵니다. 그 밑에는 보상 내용으로 신성한 물분수 등장, 동열쇠 등장, 명예회복성소 등장. 다음 줄엔 고난 이름입니다. 마지막 줄엔 고난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은혜 종류는 주요 은혜와 보조 은혜 두 종류로 나뉩니다. 추천 은혜입니다. 범람하는 강, 발견하는 신성한 물이 증폭합니다. 인챈트된 단지, 비고유 유물 효과 증가, 입장 시 넣고 온 유물들의 효과가 증가됩니다. 방향을 바꾼 강, 해당 층에서 발견하는 신성한 물이 2배가 됩니다. 세케마의 망토, 명예가 0이 되면 명예가 가득 찬 상태로 1회 부활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단검, 플레이어와 소환수가 주는 피해가 증폭됩니다. 전시안, 시련의 지도가 완전히 밝혀집니다. 비소환사, 발견하는 신성한 물이 2배가 됩니다. 산토끼발, 이동 속도가 증가합니다. 언변, 상인 가격이 감소됩니다. 데카라의 목걸이, 보조 고난 획득 불가로 고난을 얻지 않습니다.
그 외엔 수정구, 실현 지도에서 미리 볼 수 있는 방이 1개 증가합니다. 은성배, 다음으로 획득하는 보조 은혜가 무작위로 주요 은혜로 전환됩니다. 발바라의 선물, 다음번 상인에게서 구입하는 아이템이 비용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라케스 성소는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성소를 말합니다. 상인 발바라. 상인을 만나면 한번 쭉 보시고 먼저 구입을 해야 할 아이템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지금 같은 경우 언변이 있는데요. 언변은 다른 아이템들을 절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언변을 먼저 구입 후 다른 것들을 구매합니다. 이번엔 발바라의 선물입니다. 여기서는 110원을 내면 다른 것을 하나 공짜로 구매할 수 있는데요. 110원보다 비싸고 이득이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저는 화려한 단검 구매하겠습니다. 발바라의 선물을 구입하고 단검이 0원이 되면 구입. 은성배는 은성배를 구입 후 별로 중요하지 않은 보조 은혜를 고르시면 됩니다. 칼날은 너무 비싸고 수정구는 필요한 은혜고 구슬이 생명력과 관련돼서 저랑은 상관이 없다 보니 구슬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현재 보조 은혜만 있고 주요 은혜는 없습니다. 은성배를 구입하고 구슬을 구입하니 주요 은혜가 하나 생겼습니다. 각 보스를 클리어 후 다음 시험의 문이 열리기 전에 시인성이 떨어지는 발바라를 만나 은혜를 챙겨가세요. 그리고 마지막 발바라에서는 유물 구입할 거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없으면 열쇠로 바꾸시고 은닉함을 여시면 됩니다. 고난입니다. 선택하면 지옥맛인 고난과 선택해도 큰 지장 없는 고난으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지옥맛 고난입니다. 뭉툭한 검. 플레이어가 주는 피해가 감폭하는데 희귀 몬스터를 보스마냥 잡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상모략. 고난을 획득 시 추가적으로 무작위 고난이 획득됩니다. 굶주린 송곳니. 한 대 맞을 때마다 체력이 5%씩 제거되어 다단 히트 맞으면 한 번에 죽을 수 있습니다. 비싼 원조, 명예회복 성소를 먹을 때마다 저주도 함께 따라옵니다. 현재 비싼 원조를 획득한 상태고요. 명예를 회복해보면 뭉툭한 검이라는 피해 감소 고난이 걸렸습니다. 붉은 연기. 맵 선택창에서 어떤 시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황금 연기, 어떤 보상을 주는지 알 수 없어서 버프 먹으러 못 가 답답합니다. 보라색 연기, 고난이 가려져 어떤 저주를 거는지 알 수 없습니다. 조각남 방패, 에너지 보호막을 삭제하기에 CI 빌드는 바로 명예가 1이 됩니다. 어두운 구덩이, 덫 한 방 맞으면 상당히 아픕니다. 잊힌 전통, 유물 효과 50% 감소로 입구에서 넣은 유물의 효과가 절반이 됩니다. 참고로 맵 밑에 시련 떠나기가 있고 그 옆에 유물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검은 연기, 미리 보여주는 방을 감소시켜서 다음 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기만하는 거울, 선택한 방이 아닌 다른 방으로 이동할 확률이 생깁니다. 기만하는 거울을 획득하고 방을 돌아봤는데요. 모래시계에 신성한 물분수 보상을 선택하고 들어갔는데 보상으로 은닉함이 있죠. 맵을 확인해보니 마지막 방이 아닌 두 번째 방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건틀릿이 싫어서 성배를 갔는데 건틀릿 맵으로 이동되었습니다. 보상도 성배의 보상인 맹약 등장이 아닌 금열쇠 플러스 고난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선택해도 큰 지장 없는 고난입니다.
해진 안돼, 시야 반경 감소와 미니맵 숨김인데 미니맵과 탭을 눌러도 전체 맵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클리어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다소 답답하긴 합니다. 신속한 유사, 초보분들은 피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덫이 빨라져 건틀릿이 힘들어집니다. 동정 용의자, 영의 회복량이 감소합니다. 가시투성이 출구, 방 완료 시 물리 피해를 받습니다. 가시투성이 출구가 적용된 상태인데요. 실현이 완료될 때마다 명예가 조금씩 깎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아프지는 않습니다. 약화된 살점, 지금 명예의 25%를 차감합니다. 낡은 샌들, 이속 감소로 느려지기는 하지만 할만은 합니다. 철제 수갑, 회피가 사라지는데 회피 빌드가 아닌 이상 무호흡입니다. 새는 물주머니, 피해를 받을 때마다 신성한 물이 감소합니다. 명예 이름 문신, 낮은 생명력 상태일 때 피해가 증가하는데 피를 30%까지 안 떨어뜨리면 됩니다. 실혈, 명예가 회복되지 않지만 지금층 보스를 처치하면 사라지니 보스방 다와가시면 상관없습니다. 마기 날개, 몬스터의 공격, 시전, 이속이 증가합니다. 날카로운 화살촉, 방어도를 안 챙기시면 무호흡입니다. 무적, 데미지가 15% 감소됩니다. 통행새, 방 완료마다 신성한 물이 상실됩니다. 날카로운 발톱, 몬스터가 주는 피해가 증폭합니다. 수위가 낮은 강, 발견하는 신성한 물이 감폭합니다. 가시 껍질, 몬스터의 최대 생명력이 증가합니다. 겨울 가뭄, 층 완료 시 신성한 물이 전부 상실합니다. 기근의 계절, 상인이 제한하는 선택지수 절반이 감소합니다. 교역관세, 상인 가격이 50% 증가합니다. 관리의 요구, 상인이 한 개의 선택지만 제한합니다. 마지막 4개는 초반에는 안 되고 후반에 상인에게 살 게 없을 때는 괜찮습니다. 은닉함입니다. 파장 은닉함은 장대한 파장이 드랍되고 금 은닉함만 있기에 금 열쇠만 열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은닉함은 오래된 주얼이 드랍되고 이것 또한 금 은닉함만 있습니다. 왕실 은닉함은 주얼이 드랍되고 은열쇠와 금열쇠로 가능합니다. 수수께끼 은닉함은 랜덤 뽑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비학자 은닉함은 화폐가 떨어지기 때문에 미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비축가 은닉함은 골드가 나옵니다. 유물과 주얼의 조합입니다. 사냥하며 주었던 유물과 주얼은 재련 작업대에서 조합이 가능합니다. 같은 것끼리 조합하셔야 하고 조합을 하면 새로운 아이템이 됩니다. 유물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쪽은 조합이 된 거고 이쪽은 조합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마을 이동입니다. 실현을 진행하시다가 마을을 돌아가고 싶으실 때는 다음 방을 열기 전에 마을을 다녀오시면 됩니다. 마을로 돌아가시면 타고 왔던 포탈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거점으로 가셔서 세케마를 선택해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그대로 실현 참가 입장.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아까 멈춘 곳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